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기송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개송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소동대하여 망절경계라. 극소동대하여 망절경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극소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런 것이 동대하다, 이것은 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망절경계하고, 망절, 그것은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계가 모두 끊어지고 상대적인 경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는 분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 그러한 개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 이것을 앞에서 다 강의 중간중간에 내내 설명해 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법성계에서는 이것을 의상대사 법성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미진중함시방이다. 그것은 뭐냐? 일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그리고 작을 미자, 아주 작은 것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미진중함시방, 시방 세 개를 다 포함하겠다. 한 가지 티끌이 한 티끌이 시방을 다 포함했다라고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이 작은 것은 극미다. 극미, 다할 극자, 작을 미자. 그래서 작은 것으로서 가장 작은 거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단위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물질이 큰 것과 다름없어서 온 시방세계, 우주 법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망절경계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가 완전히 끊어져야지만은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물리학계에서도 이런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쿼크 단위라고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불교에서는 극미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의 단위의 가장 작은 것은 어떤 물질적 그 시각에서 바라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작은 단위냐? 그것은 작은 거로서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극미로서 표현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의 단위가 바로 큰 것과 다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전 강의에서 내내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 설명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분별에서 나온 단위의 설정이다. 무엇이든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를 삶의 방편으로 소통하고 필요에 의해서 편리하게 찾아쓰기 위해서 찾아낸 창조적 그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분별이 창조해낸 것을 실제하는 것이냐 오인하고 그리고 오인해서 그것을 고정적 개념으로 잘못 규정해놓고 쓰는 것이라서 그 근본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오류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정적 실체라고 오인하는 바람에 그 숫자 개념과 크기 개념에 갇혀버린다 이런 얘기죠. 사고가 거기에 딱 갇혀서
그 안에 갇히면은 옴짝달싹 못하고 그러한 숫자적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눈을 체득하게 되면 이런 차별 경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대자유인의 그 안목을 얻게 되고 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67번 계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대 동소하여 불견변표라, 또 같이 큰 것을 얘기하고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극대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 한량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만한 크기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량세계라고 합니다. 무량세계도 작을 쏘자 작은 것과 같아서 전 강의에 말씀드렸죠. 만년이라 할지라도 1초를 빼면은 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무량세계, 무량하게 가없이 큰 것도 결국은 작은 하나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동시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극대 동소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한량없이 큰 것이 작은 것과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견변표라 그랬습니다. 불견 보지 못한다. 변표라고 하는 것은 갓변자에 그 나타낼 표자를 쓰는데,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끝과 겉을 볼 수 없다. 그 표라고 하는 것은 겉표자, 나타날 표자 이런 것이거든요. 끝과 겉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는 살림살이가 모든 것이 크기를 가지고 논하고, 크기를 측량해가면서 가늠해서 살고, 그리고 겉과 끝을 가지고 논하고, 그리고 처음과 끝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을 볼 수도 없고 겉을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분별이 조작해낸 언어의 실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것의 끝을 볼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리학계에서는 무에서 어떻게 유가 탄생되는지를 끊임없이 이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근래 물리학계에서 하고 있는 물리적 실험을 소개하면은, 이 중 가장 근접한 연결고리 피터 힉스가 발견해낸 힉스 물질, 가장 작은 물질 힉스 물질을 발견한 학자, 이분이 이제 벨기에 태생의 물리학자인데 노벨상을 수상한 피터 힉스라고 하는 분인데, 소립자의 탄생의 비밀을 푸는 그 힉스 물질을 연구했고, 이 입자들을 4천만 분의 1로 가속화시켜서 그 실험을 통해서 무에서 어떻게 중간 물질을, 유의 중간, 무와 유를 연결짓는 중간 물질을 최초로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힉스 물질이라고 명명되어 있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또 전 세계 12개국 약 300여 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아이스큐브 국제공동연구단이 유령입자라고 불리는 고에너지에서 출현한 블레이자 중성미자라고 하는 중성미자라고 해서 블레이자라고 명명한 그 물질을 최초로 발견해냈다라고 합니다. 카르스텐 로트 교수가 이끄는 연구단의 8명의 성균관대학교 연구원들도 이 공동연구단의 유일한 한국의
연구팀으로 참가하고 있고, 연구단은 얼음 표면에서 1.5km 아래에서 5,160개의 광센서 모듈로 구성된 중성미자 검출기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가 블레이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블레이저든 중생미자든 이것은 누가 이름을 붙였느냐? 최초 발견자가 자신의 이름을 따거나 자신이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창조자는 최초 발견자고, 그 발견자는 누가 발견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창조해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십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선가 중성미자를 그곳으로부터 밀어내가지고 지구까지 도달하게 하는지 그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근래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중생미자는 아무리 강력한 자기장에도 이 자기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자기장을 뚫고서 어떤 물질과도 거의 반응하지 않고 질량도 매우 작아서 유령입자라고 불리는데, 이 중성미자가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로서 힉스 물질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서 빛인지 물질인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극소의 물질인데 이것을 블레이저라고 명명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유령입자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극한 환경 속에서 생성된 뒤에서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수십억 광년을 날아가지고 지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할 때 약 3,000조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미자를 발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검출기에 내장된 수천 개의 센서를 사용해서 우주에서 날아온 중성미자가 얼음에 꽂힐 때 생성되는 빛을 측정했는데, 그러다가 또한 망원경을 통해서 블레이저에서 나오는 페르미 감마선을 감지했다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페르미 감마선의 고에너지 빛의 일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TXS 0506+056이라고 명명된 이 블레이저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의 메디슨의 물리학과 교수이자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의 선임 과학자인 프란시스 할젠 교수는 고에너지 중성미자와 우주선이 알려진 근원에 대한 증거를 최초로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블레이저 중심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무거운 블랙홀이 존재하면서 이 회전축을 따라서 양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기본 입자들로 구성된 두 줄기의 제트 기류가 있고, 이 제트 중 한 줄기가 지구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관측된 블레이저는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의 왼쪽 어깨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에서 약 4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블레이저라고는 유령 물질이 발견되었더라도 그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극미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물질의 최소 단위, 극미, 얼마나 작은 거로서 다 한다, 작은 거로서 다 하는 그러한 단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이런 연구들이 무에서 유로 전변되는 과정, 이것을 정확히 밝혀낸 것은 무슨 아니죠. 무에서 유로 어떻게 전변됐을까? 그래서 무에서 어떻게 물질로 전환되거나 생겨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 가장 작은 단위가 힉스물질로 해서 포크 단위로 해서 힉스물질로 해가지고 이제 블레이저라고 하는 빛인지 물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것은 유령 입자를 발견한 것, 이거 이상이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언급해 둡니다. 유와 무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별이 만들어낸, 분별이 조작해낸 단위고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같은 과정이 무에서 유로 전변되는 과정을 온전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조작해낸 것이고 실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그 자체에서 내가 윤이 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태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달이라 할지라도 내가 달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분별해내지는 않습니다. 역시 지구라고는 이 티끌 같은 행성 가운데 하나인 우리 지구도 지구가 내가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것을 발표하는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중생의 시각으로 보아서 분별해내고 거기서 단위를 붙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밝히고자 하느냐 하는 그것은 과학자들의 몫이고 이것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필요한 그 도구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과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느냐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적 이익이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만 하느냐 하면은 인간에 해롭게 하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과학적 기술 접근을 통해서 이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느냐 하면 그러한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인간이 도리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오히려 피폐해지고 환경적 오염을 양산하게 돼서 즉 다시 말하면은 핵물질을 지금 사용하지만은 그 핵의 폐기물을 어디다가 버릴 곳이 없어서 지금 논쟁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과학이 고도로 발전해야만 되는 이유는 꼭 딱히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과학이 발전하면은 더 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환경 오염이 돼서 이 지구를 아주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로 시작과 끝은 동일성이고 시간과 물질과 공건성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끝이나 겉을 볼 수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것으로 또한 마치고 다음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공부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건강하십시오.